한 주를 시작해봅니다. 저는 보통 식물을 관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보기도 하는데 오늘은 몬스테라 새 잎이 완전 활짝 피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어제에 이어서 콩비지찌개를 또 해먹었는데 역시 집에서 해먹는 밥이 최고. 맛이 최고는 아니지만 아무튼 배도 깎아먹고 친구 만나러 갑니다. 친구랑 매년 가을에 사진을 찍는데 9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벌써 9번째 사진 찍기예요. 9년지기 친구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너무 마음에 들어. 저게 사진 잘 찍죠? 특별한 어떤 달이 되면 사진을 찍기로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정해놓으면 다음 해가 됐을 때 기대할 것도 있고 내 모습이 변하는 것도 볼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친구와는 꼭 11월 달에 사진을 찍는데 앞으로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가을이 오면 이 친구와 사진을 찍을 거예요. 이 사진관은 구석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특별한 코너를 만들었더라고요.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짠, 짠, 짠. 보글보글. 오늘은 스터디를 하고 와가지고 집에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12시예요. 요즘 아침 루틴이랑 자기 전에 루틴을 다시 제대로 정립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순서도 고민 중이고 어떤 거를 꼭 필수로 넣을지 아직 고민 중인 상태인데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 게 자기 전에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블로그를 2016년부터 되게 오랜 시간 해왔거든요. 완전 매일은 아니지만 정말 자주 블로그에 들어가가지고 그날 있었던 일도 적고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서 사진을 이렇게 첨부해 가면서 기록을 해놨는데 내용에 따라서 나만 보기로 하기도 하고 서로 공개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 보기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분류해 가면서 썼는데 되게 좋았던 게 일기를 쓰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내가 했던 활동들을 처음부터 쭈르르 훑어보게 되잖아요. 아니면 가장 인상 깊었던, 가장 힘들었던 또는 되게 즐거웠던 그런 순간들을 복귀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일이었던 간에 그 순간들을 다시 언어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경험하는 게 마음에 좋은 것 같아요. 좋았던 일이었으면 좋았던 일을 쓰면서 뭐가 좋았는지 더 명료화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을 경험한 거였으면 그게 사실은 효과가 되게 직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되게 속상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일을 적으면서 약간 저를 위로를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속상했는지도 쓰면서 발견하고 또는 만약에 내가 너무 자책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쓰면서 발견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거다. 그러면 내가 이걸 잘못했음을 나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반성하고 이 감정은 이 글에다가 묻어두고 내가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좀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아, 내가 어제 저런 이야기를 들었어. 아니면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 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떠올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괴로운 순간을 한 번 살고 또 살고 그렇게 지내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복귀한 이유가 뭔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 정리도 안 되고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 마음이 이런 모양으로 파도치는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계속해서 복기를 하는 것 같은데 딱 정리해놓고 이제 이거는 떠나 보내주는 거예요. 그 감정을 계속해서 복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쓴 거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걸 써놓으면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읽지 않게 되거든요. 이거는 끝났다 이렇게 놓아줄 수 있기도 해가지고 일기를 꼭 쓰고 자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좋았던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복기하고 그리고 좋았던 순간을 다시 사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어서 좀 힘들었던 그 2016년에 뭔가 되게 괴로웠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거의 약간 매 순간 감사일기 아니면 행복했던 순간을 캡처해두기 같은 느낌으로 일기를 써가지고 제가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데 일기 쓰기가 되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자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일기 쓰는 거는 꼭 저녁 루틴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아직 생각 중이에요. 보통 많이들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던가 목표로 했던 것 중에 뭐 하나를 제대로 끝마치지 못했다 아니면 시작을 못했다. 다이어트를 한다면 내가 뭐 하나 먹어가지고 중간에 오늘 과자 안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초콜릿을 주워 먹었다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루는 망했어. 내 다이어트는 망했어. 작은 그 행동 하나 가지고 전체가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목표를 잘게 쪼개놓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하루를 6개의 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만약에 뭔가를 망했다. 중간에 아침에 운동을 가기로 했는데 운동을 못 갔어. 제때 내가 계획했던 시간에. 그러면 오늘 그 하루 망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블록 6개 중에 한 블록을 실패했지만 그거 말고 그 다음 블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환을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6개나 5개의 블록으로 나눠보기를 해보고 있는데 시간 중심으로 하면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시간 중심으로 하지 말고 활동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블록은 운동. 블록 사이사이에 쉬는 그런 게 있다면 휴식도 제대로 취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운동. 식사, 샤워, 타이틀도 정해줍니다. 내 몸, 돌보기, 시간. 지금 목표는 7시에서 9시고 조금 더 앞뒤로 폼 롤러를 하게 된다면 좀 더 일찍 하는 걸로 6시 반에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고 보니 스트레칭을 넣어줘야겠어요. 스트레칭. 두 번째, 정치적 자유주의 복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복습. 아침에 늦어도 9시 반? 일단 9시를 목표 세워놓고 9시부터 12시 30분 정도까지는 하기. 어떤 유튜버가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공부하고 나서 나머지는 자유시간 이렇게 하면 되게 뿌듯하다고 해서 하루 8시간 아직 채워보지 못했지만 저도 이렇게 딱 할 거 하는 시간을 정해놔서 나머지 시간에는 조금 뭔가 쉴 때 마음 편하게 쉬어보고 싶어요. 그때까지 하기 힘들다, 너무 어렵다 같은 생각을 계속 미루다가 생각보다 많이 못하고 그리고 또 쉴 때 마음 편하게 못 쉬고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아무튼 이번에는 이렇게 시간을 좀 꽉 채우고 쉴 때는 제대로 쉬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하는 동안에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드라마 시청하면서 릴렉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철학 개념 책 읽으면서 목요일 과제하기. 이거는 적어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3시간 반. 그 다음에 5번째, 대학원 수업을 듣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수업 끝나고 정치적 자유주의를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그다음에 정치 철학 책 개념적인 거를 좀 보고 나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집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9시 반에 끝나니까 1시간 반이면 도서관 닫을 시간이어서 11시까지 공부하기. 자, 6개 끝. 오늘의 인력에는 새것, 아끼던 물건을 새롭게 꺼내는 날이라는 말이 써있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명언집에는 당신을 바꾸는 15분의 힘이라는 말이 써있어서 보자마자 운동을 하러 갔어요. 아침에 운동을 가면 좋은 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기구를 쓸 수가 있죠. 집에 다시 돌아와서는 인생 그림책을 꺼내들었는데 어제 친구랑 사진 찍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내년에 한국 나이로, 이제 한국 나이가 없어지긴 했지만 한국 나이로 3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저 만으로 27인데 27에 써있는 게 그럴 땐 엄마라도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몰라. 28에는 나무 딸기잼. 나중에 계속해서 나이 들어도 나오는 나무 딸기잼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29. 한국 나이로 저는 29인 것 같은데 지금 집에 혼자 외롭지 않게 있는 방법을 못 배웠다는 그 말이 써있네요. 뭐를 배웠는지가 계속 앞에 나이대에는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배운 게 이렇게 써있네요. 제가 종종 꺼내드는 그런 인생 그림책입니다. 그야말로 인생 그림책. 오늘 날씨가 정말 이상해요. 흐렸다가 엄청 밝았다가 그거를 되게 짧은 주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말했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에서 아침이라는 말을 심리적인 것에 비유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도 계속 날씨와 연관지어가지고 마음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날씨랑 마음이랑 유사점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드라마를 지금 끝까지 보지는 못했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8화까지 봤는데 어젯밤에 엄청 몰아서 봐버렸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면서 보고. 보면 볼수록 저의 최근의 경험들이랑 최근의 마음들이랑 연관되는 지점들이 많아가지고 힐링보다는 자기 탐구의 느낌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신적인 아픔은 마치 교통사고와도 같아가지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강하고 강하지 않고와 관련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보면서 자살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 그저께도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도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최근에 여름에는 교사분들의 자살 소식이 연달아서 들려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그 주에 제가 어떤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사건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기에 계셨던 이전에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장학사도 하시고 그런 분께서 그걸 너무 개인의 일로 치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집회도 하기 전이고 썼어서 더 사회적인 이슈로 받아들이기 전이기는 했지만 근데 화났었어요. 뭔가 그 개인이 약해서 그런 걸 거라고. 우리 사회가 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개개인의 아픔이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크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교육자로서 우리가 타인의 지지 체계가 되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보면서 계속 여러 가지 타인의 아픔, 나의 아픔, 우리 공동체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확실히 겨울이 된 게 느껴지는 게 이 시간대에 분명히 학교 수업할 때 이렇게까지 어둡진 않았던 것 같은데 상당히 어둡네요. 비가 와서 더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친구인 컵밥을 얼렁 시켜 먹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독서대를 챙겨서 수업 들어갔습니다. 해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러한 이제 다원주의의 이제 내일이면 영하 1도로 기온이 떨어진다는데 겨울이 왔나봐요. 이제 진짜로 2023년을 마무리할 때가 왔다는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내일의 겨울바람을 아침에 느끼게 된다면 이제 슬슬 새로운 해를 맞이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시작할 것 같아요. 뭔가 저한테 2023년은
행복한 만큼 또 슬펐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감정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 자체에 또 감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소중한 사람들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11시 조금 넘어서 귀가를 하는데 너무 배고파요. 야식 안 먹는 사람들, 야식을 참아내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 안 먹고 잘 자는 사람들, 너무 천재적인 거 아니에요? 배고픕니다. 그리고 조금 춥네요. 내일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진다나? 1도까지 떨어진다나? 그런다는데 겨울 is coming. 너무 배고파요. 배고파요. 아침부터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일어나자마자 햇살에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는 일찍 일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와 동일한 의미거든요. 하지만 애초에 여러모로 컨디션이 극도로 안 좋아가지고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한테 잠이 이만큼 필요했나 보다 생각하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배웅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는데 가을에게 먼 인사를 보내는 날이라고 하네요. 아니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날이 추워지자마자 이런 문장이? 오늘 점심을 대학교 친구랑 먹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생일 파티 초대해줬던 친구예요. 제가 그때 바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가지고 못 갔어가지고 오늘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같은 대학원생이어가지고 서로 통하는 말들이 많았어요. 점심 먹고 나서는 바로 병원으로 갔는데 대학병원이어서 그런지 오후 조금 넘었는데 벌써 600명 정도가 진료를 받나 봐요. 항상 대기가 많고 진료 시간이 한 4배 정도는 대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진료도 그 다음에 처방 받는 것도 생각보다 짧게 지나가가지고 한 50분 내로 모든 게 끝났었던 것 같아요.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공부를 할 생각인데 공부를 하고 나서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던 뽀영님을 만날 수 있겠죠. 제일로 좋아하는 카페로 가고 있는데 역시 오늘도 하늘이 너무 파랗고 그것과 대비돼서 나무의 초록 빛깔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은 언제나 봐도 행복한 모습대로 있네요. 이제 커피 연하게 달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마셨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좀 고민 중인 게 브이로그를 시작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거를 따로 올릴지 아니면 같이 담아서 올릴지 고민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스마트폰을 해지한 상태여가지고 제때제때 매일매일 올리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해가지고 같이 합쳐서 올릴까도 생각 중이에요. 고민 중입니다. 이때는 이제 철학 개념이라는 책을 읽고 열심히 철학 개념들을 생각해 봤었어요. 항상 앉아서 공부할 때마다 뭔가 목이 뻐근한 느낌이 들어서 공부할 때 종종 머리를 이쪽 저쪽 다양한 방향으로 굴리면서 그리고 어깨도 풀어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공부를 마치고 이제는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하철이 생각보다 붐비지 않는 시간대에 타는 거는 늘 기분이 너무 좋은 일 같아요. 티켓 부스가 7시부터 여는데 선착순일 것 같아가지고 허겁지겁 치킨을 먹었습니다. 당첨자 대기 라인이 있었는데 딱 7시부터
줄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사람들도 이미 많았고 저희가 7시 되기 한 5분 전쯤에 도착을 했는데 역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당첨자 100명 중에서 43번째, 44번째 자리, 꽤 앞자리를 앉게 되어가지고 사실 중간 자리이긴 하지만 아무튼 되게 좋았고 이렇게 처방 다이어리도 받고 사진도 왕창 찍고 왔어요. 마카랑도 준비해 주셨는데 남자친구가 재미로 이제 쑥개떡은 왜 없을까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센스 있는 말이었습니다. 마카롱을 하나 집어왔고 그다음에 여러 전시된 드라마 속 사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오렌지 주스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구석구석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는데 오늘 나에게 주는 칭찬 한마디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는 활동지를 하나 받아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나무의 모습을 그려가지고 그림, 상담, 미술 치료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코너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신없이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전달 드리고 싶어가지고 보영 언니한테 편지를 썼고요. 14년의 팬심을 담아서 그 다음에 7시 50분이 되기 직전에 이렇게 현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조명이 너무 눈부셔서 어떻게 눈을 뜨시는지 모르겠어요. 새해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사실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요즘에 따뜻한 위로와 또 힐링을 주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 작품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도 나누어주시고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려주실 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 이야기 1시간 정도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이재희 감독님, 박보영 배우님,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주영 선생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화면이랑 너무 똑같이 생기신 모습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오늘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감독님들도 그 다음에 배우들도 정말로 정신 건강에 주목해야 되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그 작품을 준비하셨다는 게 많이 느껴졌어. 그래가지고 더 의미 있고 이러한 작품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 했는데 그 공황장애라던가 아니면 사회의 불안 같은 것들을 시각적으로 담아내려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여러 세트도 만들고 그런 비하인드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뼈가 부러지면 보이고 어디 멍들면 다 보이는데 정신의 병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어떠한 정신적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떤 건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준 드라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의도하셨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옆에 분께서 엄청 성능 좋은 카메라를 들고 오셔가지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화면을 찍어보기도 했습니다. 역시 카메라가 다르네요. 저는 확대를 조금 몇 번 하니까 너무 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아무튼 눈에 많이 담고 왔습니다. 눈이 너무 반짝이시고 말도 너무 조곤조곤 그리고 따뜻하게 잘하셔가지고 왜 많은 팬분들이 있는지 너무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요즘에 그 간호팀들이랑 매일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행복하자라는 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보영님이 있던 자리에 맞아. 거기에 박보영님과 똑같은 착장으로 아니 정말 우연하게도 똑같이 회색 니트에 청바지 그리고 흰 신발이어서 나름 반가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퇴장하였습니다. 운 좋게도 퇴근길을 볼 수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늦게 민기적 거리면서 짐을 챙긴데 다 행운이 따라오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작품 너무 좋았다는 말 제 말이었어요. 제 말 듣고 대답해 주신 것 같죠? 이런 일이. 아무튼 행복해서 방방 뛰면서 다시 남자친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끝! 짜잔!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드라마를 위해서 힐링 토크 콘서트를 마련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처방약, 힐링 다이어리, 약품명은 마음 다스리기 세트, 설명으로 하루 끝 마음 정리 시 작성 권장, 효과는 자기애 및 자존감 보호, 심신 안정 및 관계 완화 작용,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시청 후 작성 시 효과 상승,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와, 너무 제 취향이에요. 그 행사에 참여한 모두에게 이렇게 처방약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아까 쌓여있던 마카롱 먹지 않고 가지고 왔더니 약간 터졌네요. 얘는 일단 고이 묻혀놓도록 하고, 처방약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역시 다이어리가 쓰여있네요. 그리고 넷플릭스 볼펜 자루도 주셨습니다. 이제 감정 스티커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Daily Dose of Sunshine,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영어 제목이 Daily Dose of Sunshine이래요. 아까 의미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제가 마음이 되게 힘들 때는 밖에 나가서 햇볕 10분이라도 쬐고 오기,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오기 같은 것을 저와의 약속으로 잡아두었는데,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다는 게 단순히 뭐 비타민 D 합성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연을 마주하면서 이 도시에서도 뭔가 따뜻함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심적으로도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그냥 줄노트가 되어 있는데, 아마 아까 토크 콘서트에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감정일기나 칭찬일기를 쓰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선물을 해주신 것 같아요.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이, 그 극 중에서 그 박보영 배우님이 맡은 정다은 간호사가 엄청 친절하거든요. 그리고 타인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배려를 많이 하고 그러는 성격인데, 약간 뒤로 갈수록 그것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잘 못 돌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할 때 이제 상담을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받는데, 그 선생님께서 다은쌤은 칭찬 일기를 쓰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의도가 있는 게, 다른 분들한테는 감사일기, 뭐 타인한테 감사한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주어진 환경에 감사한 점을 찾아서 쓰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정다은 쌤한테는 칭찬일기,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말들을 쓰라고 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뭔가 타인을 많이 돌보고 시선이 타인에게 가 있고, 나보다는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칭찬하는 걸 되게 어려워한다고 낼 때, 아마 그 이유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는 칭찬일기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감사일기가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칭찬일기가 더 도움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섞어서 써도 좋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도 좀 더 여러분한테 필요한 쪽으로 뭔가가 있다면 감사일기와 칭찬일기 좀 섞어서, 또는 매일매일 다르게 써도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하면서 써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감사일기를 되게 오래 썼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가르칠 때도 학생들과 1년 내내 함께 써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감사일기를 쓰면서 쌓아왔던 그런 감사한 점들이 되게 많이 쌓여서 감사한 점을 되게 전에 비해서는 엄청 쉽게 찾기 때문에 일상이 되게 행복한 일들이 많은 것 같고, 요즘 저는 제 자신을 좀 너무 칭찬을 못하고 몰아가고 있는 것이 저한테는 문제인 것 같아서 저도 앞으로는 칭찬일기를 다은쌤처럼 열심히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과 선물을 주신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팀 정말 감사드립니다.